저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일한 내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료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고지혈증 약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기름진 음식은 안 먹는다고 하시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드시는데 실제로는 그 음식들이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만난 73세 박순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년 반 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콜레스테롤이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두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혈관에 좋다고 해서 드시던 음식이 있었어요. 그 음식을 줄여보라고 했더니 3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선생님, 이런 음식도 안 좋은 거였어요?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보신 것들을 열심히 드시는데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설마 이것도? 라고 놀라실 거예요.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은 줄 알고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 의외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끊어야 할 것만 끊으면 나머지는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렸더니 대부분 3에서 6개월 후에 수치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더 중요한 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뭘 먹어야 하나, 뭘 피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에이, 달걀이요?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맞아요. 달걀은 영양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좋다, 영양이 완벽하다고 해서 매일 달걀을 2개, 3개씩 드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에 5개까지 드시더라고요. 제가 왜 달걀을 주의하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달걀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200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하루에 먹어도 되는 콜레스테롤의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달걀 2개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달걀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달걀은 정말 좋은 음식이거든요. 문제는 양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세 박정숙 할머니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달걀 2개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드셨어요.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달걀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요.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달걀을 하루에 1개만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2개 더 드시라고 조언했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노른자에만 들어 있거든요.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요.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이라서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아요. 3개월 후에 검사해 보니까 할머니의 콜레스테롤이 많이 개선됐어요. 달걀이 문제였구나. 노른자가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달걀을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달걀 한 개만 드세요. 더 먹고 싶으면 흰자만 추가로 드세요. 달걀 요리할 때 기름을 많이 쓰지 마세요. 기름 없이 삶아서 드세요. 일주일에 3-4번 정도만 드세요. 매일 드시지 마시고 격일로 드세요. 마요네즈나 버터 같은 걸 달걀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가거든요. 특히 달걀 삶아서 소금만 찍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간단하고 건강해요. 달걀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다만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해요. 이제 두 번째 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요? 새우는 단백질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새우는 단백질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큰 함정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다, 단백질 덩어리다라고 해서 새우를 자주 드세요. 특히 새우볶음밥, 새우튀김, 새우구이 이런 걸 좋아하시죠. 제가 왜 새우를 주의하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새우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200mg 정도 들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달걀 한 개와 비슷한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새우를 한두 마리만 먹지 않잖아요. 새우 볶음밥 한 그릇에 새우가 몇 마리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통 5-6마리는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7세 최철수 할아버지였는데 새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3-4번은 새우볶음밥이나 새우구이를 드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고기도 줄이고 새우 같은 해산물로 단백질을 섭취해요. 그런데 왜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새우를 줄여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쉬워하셨지만 2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새우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새우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우도 좋은 영양소가 많거든요. 문제는 양과 조리법이에요. 새우는 한 달에 1-2번 정도만 드세요. 매주 드시지 마시고 가끔만 드세요. 새우 튀김보다는 새우 삶은 것을 드세요. 튀기면 기름이 더해져서 더 안 좋아요. 새우 볶음밥보다는 새우 몇 마리만 넣은 새우국을 드세요. 국물로 드시면 양도 적고 부담도 적어요. 새우와 함께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줘요. 특히 새우국에 미역이나 시금치를 넣고 끓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이 심하시면 새우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조기, 갈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정말 의외실 거예요. 정말 많이 드시는 음식이거든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요? 커피가 고지혈증에 나쁘다고요? 정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는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커피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4잔씩 드세요. 특히 믹스커피나 원두커피를 진하게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가 왜 커피를 주의하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커피에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요. 특히 원두커피나 터키식 커피처럼 볶은 커피 가루가 그대로 들어간 커피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믹스커피에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커피 프림이 들어 있거든요. 이 프림은 트랜스지방이 가득해요.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려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한영자 할머니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진한 원두커피를 3잔씩 드셨어요. 커피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많이 마셔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튀긴 것도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계속 올라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커피를 줄여보라고 했어요. 그 후 4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졌어요. 더 문제는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넣으신다는 거예요. 단 것도 중성지방을 올려서 좋지 않거든요. 그럼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하루에 커피는 한두 잔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믹스커피보다는 드립커피를 드세요. 드립커피는 종이 필터로 카페스테롤을 어느 정도 걸러내거든요. 설탕이나 시럽 대신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단맛을 줄이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요. 아메리카노를 드실 때는 연하게 드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물을 더 넣어서 연하게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빈속에 진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식후에 연한 커피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이 심하시면 커피를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대신 보리차나 녹차를 드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이요? 그건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라면을 자주 드신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도 가끔은 괜찮겠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심지어 밤에 배고플 때 간단하게 끓여 먹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라면을 특별히 주의하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라면이 고지혈증에 나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트랜스지방, 둘째는 엄청난 염분 때문이에요. 라면을 만들 때 면을 기름에 튀겨서 말려요.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기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정말 무서워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려요. 혈관에 이중으로 나쁜 거죠. 그리고 라면 하나에는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거의 전부가 라면 하나에 들어 있어요.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세 김철민 할아버지였는데 밤에 속이 출출할 때마다 라면을 끓여 드셨어요. 선생님, 저는 고기도 줄이고 기름진 음식도 다 끊었어요. 그런데 밤에 배고픈데 뭘 먹어야 해요? 라면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한테 라면을 끊어보라고 했어요. 라면 대신 미역국이나 계란국을 끓여 드시라고 했더니 2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간단해서 자주 먹었는데 아예 끊어야겠어요 하시더라고요. 더 문제는 요즘 나오는 건강 라면들이에요. 나트륨 줄였다, 식물성 기름 사용이라고 광고하지만 여전히 트랜스지방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어요. 그럼 라면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라면이 먹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면만 따로 삶아서 첫 번째 물은 버리세요. 그리고 새 물에 다시 끓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와 첨가물을 많이 뺄 수 있어요. 스프는 반만 넣으세요. 짠맛이 부족하면 다시마나 멸치로 육수를 내서 넣으세요. 계란이나 두부, 채소를 많이 넣으세요. 양배추, 파, 콩나물을 넣으면 영양도 보충하고 포만감도 좋아져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만 드세요. 매주 드시지 마시고 정말 가끔만 드세요.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라면은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 미역국, 계란국, 콩나물국 같은 걸 끓여 드시면 훨씬 좋거든요. 특히 밤에 배고프실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하나가 훨씬 좋아요. 지금까지 4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이요? 그건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데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코코넛 오일이 슈퍼푸드, 건강한 기름이라고 엄청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큰 함정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TV나 인터넷에서 코코넛 오일은 치매 예방에 좋다, 혈관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세요. 심지어 요리할 때 일반 기름 대신 코코넛 오일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왜 코코넛 오일을 주의하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려 85%가 포화지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버터보다도 포화지방이 더 많아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올려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제 환자분 중 66세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드셨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더 올라갔어요? 코코넛 오일도 매일 먹고 견과류도 먹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코코넛 오일을 끊어보라고 했어요. 2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확실히 떨어졌어요. 더 문제는 코코넛 오일 광고들이에요. 천연 유기농 이런 말들로 광고하지만 포화지방 함량은 그대로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마셔요. 방탄커피라고 부르면서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커피의 카페스테롤과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이 만나면 콜레스테롤의 이중으로 나빠요. 그럼 코코넛 오일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네,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코코넛 오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돼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조금씩 사용하세요. 우리나라 전통 기름들이 훨씬 좋아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도 좋아요. 포화지방이 적고 불포화지방이 많거든요. 기름 자체를 적게 사용하세요. 어떤 기름이든 많이 쓰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특히 건강하다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포화지방이 많으면 고지혈증에는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 고지혈증 환자가 주의해야 할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달걀, 새우, 커피, 라면, 코코넛 오일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만 조심하셔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좋은 음식을 늘리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양파, 마늘, 브로콜리가 좋아요.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가 혈관에 정말 좋거든요. 기름을 바꿔보세요.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사용하세요. 조리할 때도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다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 걸으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리시면 돼요. 아침에 시원할 때나 저녁에 선선할 때 걷는 게 좋아요. 계단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무릎이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에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든요. 정기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3개월마다 검사 받으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혈압과 혈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3에서 6개월 동안 생활요법을 해봐도 수치가 안 떨어지면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걷기만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들로 콜레스테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정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